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백근곤입니다. 이 재판에서 판사가 갖고 있는 권위와 영향력은 사실상 절대적이죠. 하지만 그 권위는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법치주의란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재판을 모니터링해서 우수 법관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춘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춘석 변호사입니다. 예, 올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 가운데 이 사법 신뢰 문제가 굉장한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이 사법 신뢰 문제에 대해서 경남 변호사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히나 변호사협회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개혁 방안에 쏠려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의 일반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문제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치성을 지닌 사건이라든지 노동이나 인권 같은 소수자 보호가 문제되는 특정한 사건들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이 편향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법률 거건 중에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문제되는 사법 불신에 있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일반 사건이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건들에 있어서의 재판 불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남변협은 올해로 17년째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법 불신의 벽을 낮추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로 벌써 17년째면 한 2009년부터 이 평가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사실 그 변호사와 판사는 늘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판사를 평가한다,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정성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에 14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있는데 우리 경남은 법관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참여도와 신뢰성, 제도의 운영 방법 등에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가장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방회의입니다. 법관평가 제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은 저희가 오랫동안 법관평가를 해오는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기우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변협은 예년과 같이 전 회원들이 참여하는 평가 방식에 추가해서 30명의 평가위원들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법관평가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예. 평가위원들은 자신이 진행하는 사건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시선을 통한 비교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해관계에 따른 평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어서 법원이 지적하는 신뢰성 문제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평가위원들의 평가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서 법관 평가에 있어서의 신뢰도 문제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또 신뢰할 수 있게끔 모범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는 거고, 그럼 위원장님은 올해 법관 평가의 그 진행 결과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경남변협의 법관 평가는 참여율이나 참여 대상, 평가 대상의 규모 등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지표는 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새로 도입하면서 법관들의 재판 진행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의견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관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해 왔는데 올해처럼 법관들에 대한 주관식 평가가 정중하면서도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관을 상대로 평가 의견을 낸다는 것은 변호사들로서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계속하여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관에 대한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잘잘못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애정어린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올해 경남변협의 법관 평가 결과를 보면 법관이 자신의 법정 운영에 대해서 외부인이 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법관 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법관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자신의 재판 진행을 뒤돌아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바꾸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공정성, 그리고 판결의 이유 설명, 실체적인 진실 발견, 이 영역들이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았다. 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난 17년간 진행한 법관 평가의 순기능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관 평가가 계속되면서 법관들의 법정에서 언행이나 재판 진행과 관련된 태도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 법관의 언행이나 태도에 대한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판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의 중심이 법관들의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재판을 하는지, 예단을 드러내면서 심리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일방의 편을 드는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진행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을 넘어 공정한 재판이라는 실체적인 부분이 중요시 될 때 비로소 좋은 재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공정성이라든지 판결의 이유 설명, 실체적 진실 발견, 이 부분들도 좋아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법관 평가가 계속 쌓이면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초점을 받게 되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좋은 재판에 대해서 또 박수를 쳐주는 건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올해 우수법관은 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점들을 또 잘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을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경남변협은 9분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평가 대상 85명의 법관들 중에서 상위 성적으로 1등부터 9등까지를 매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우수 법관들이 있는데 각 분야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신 분들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정중한 언행 및 온화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미리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재판 진행에 군더더기가 없으며 예.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6번이나 되신 분도 있고 4번, 3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선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우수법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재판 운영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수법관은 평소 재판 진행에 있어서 온화한 태도로 당사자나 대리인이 주장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듣고 공정하게 재판 진행을 하는 분들인데 이러한 법관들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 결과 당사자의 재판 승복을 끌어내는 좋은 재판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실제로도 뭐 이런 우수 평가를 받은 그런 법관분들에게 뭐 상장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칭찬의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 예. 변호사들이 법관들한테 상장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불경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수 법관 선정서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개별 법관들한테 선정되신 분들한테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그런 것들을 받은 분들은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분명히 뿌듯해 하실 거고 예. 실제로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더 좋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예. 하위 법관을 뭐 따로 뽑는 건 아닙니다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위법관을 선정하자는 의견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변협은 하위법관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혹시 뭐 망신을 주거나 그러는 게 법관 평가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그게 때문에 목적은 아니죠. 예, 그래서 하위법관은 따로 저희가 뽑지를 않고요. 하위법관이라는 말보다 좀 낮은 점수를 받는 분들의 특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수법관과 반대되는 걸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나 대리인들이 주눅이 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고압적인 자세로 법정을 운영한다든지 또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재판 진행이 질질 끌어진다든지 또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수법관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예. 문제는 이러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이 자신이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관이라는 지위가 남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맡고 있다 보니 그 반대로 법관들은 평가를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법관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는데 법관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관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오류 내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법관들께서는 이번 변협의 평가 결과를 반면교사로 좀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당연히 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면교사로 삼아줬으면 좋겠고, 그 앞서 오프닝 때도 얘기했듯이 재판에서 판사가 갖고 있는 권위가 개인의 것이 아니란 점을 좀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분명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17년 전에 이 평가를 도입했을 때 그때는 이제 법관의 지위가 지금보다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법관 평가를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컸었죠. 대표적으로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이 무슨 근거로 법관을 평가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대놓고 따지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당사자를 대리해 가지고 사건을 맡는 사람들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판정할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또는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법관은 부드럽게 재판하는 법관들은 아니겠느냐.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법 행정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드럽게 다 들어주는 재판을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평가해서 우수법관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법원은 쉽게 동의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들은 그동안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 법관 평가를 통해서 거의 다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거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사건의 유불리,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법관들, 여러 변호사들이 이제 법관을 바라보는 거니까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줄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변호사님께서 한 가지 빼먹으신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평가서를 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17년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행 초기에 분명히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법관 평가가 누적되어 진행되면서 법원이나 법관들도 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 법관들 중에서는 변협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평가에서 지적된 의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재판 운영을 돌아보는 데 참고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변협에서 진행하는 법관 평가의 순기능이 평가라는 의미가 주는 거부감을 상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평을 해봅니다.
경남변협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는 법관에 대해서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이 재판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잘하는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관들이 피드백하여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법원이나 법관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진행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댓글이라든지 의견들을 받았을 때 그런 게 어떤 자양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판사분들도 뭐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법관을 평가하는 방식도 발전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 위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경남변협이 그 큰 법관평가의 특색 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위원들을 모시고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오랫동안 법관평가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외부에 있는 지역 맹망가들입니다. 분들을 모셔서 변호사들이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걸 한계를 벗어나서 지역민들한테 법관평가의 순기능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가치를 좀 확산시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 자칫하면은 법관평가가 변호사의 내부의 일로만 치부돼 버리고 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관평가가 단순히 법관들에 대한 서열을 매기는 데에서 떠나가지고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지역 명망가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 받고 싶었던 것이죠. 처음에 저희가 외부 명망가들을 모셨을 때만 해도 이분들조차 자신들을 왜 부르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하. 그런데 저희가 오랜 기간 횟수가 누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법관평가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 결국 이게 좋은 재판을 하는데 걸음이 될 수 있는 제도구나.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하고 계셔서 지금은 뭐 외부에 있는 맹망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크게 법관평가의 신뢰성과 또는 그 공정성 이런 거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그 제3의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객관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런 의견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철학과 어떤 의견을 갖고 좀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하는 것도 한결같습니다. 법관들은 평가를 받는 데 익숙한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건드릴 수 없는 일종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직업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법률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가장 많이 재판을 하는 이른바 사법 서비스의 대량 소비자입니다.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직역인 법관들에 대한 평가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집단은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변협의 법관 평가는 사법권 영역에 대한 침해를 하기 위해서나 재판 결과에 대한 간섭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협의 법관 평가는 오로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결과를 국민들께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공익적인 활동입니다. 그 점이 법관평가를 하는 목적이고 또 이런 가치는 저희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 시민들께서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익적인 활동이고 이런 점들이 분명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법관을 평가하는 게 뭐 누굴 저격하거나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더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관 평가라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달라진 점도 적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년째 일을 함께 해오셨는데 실제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법관평가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들의 언행이나 재판 진행 태도는 매우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법관들은 법정에서 하는 말과 재판 진행 태도가 정중하고 온화하고 눈에 띄게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소수의 법관들은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곧 다 좋은 태도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행과 태도의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재판의 승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정한 재판 진행, 즉 양측의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기울여 들어주는 자세가 확산되어 가는 것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힘들게 하는 재판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법관평가제도가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관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단어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외부에서 자기 재판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재판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작용을 하는 제도니까 같이 협력해서 좋은 재판을 이끌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년부터 이제 또 상시 평가제도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화된 법정 모니터링이 새롭게 도입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여러 효과도 기대되고 뭐 지금까지 한 17년째 그래왔듯이 난관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네, 저희 그 경남변협은 계속해서 법관평가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신뢰성을 더 높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진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법관평가 방식은 당연히 그대로 지속을 하고요. 상시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상시평가라는 것은 매번 재판을 하면서 선명한 기억이 남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평가를 하자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올해 시작을 했던 평가위원들을 통한 평가는 자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재판부에 들어가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기존의 법관평가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상시평가제라든지 법정 모니터링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행 법관평가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매번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자기 재판을 안 하는 법정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법정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변협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을 하든지 해서 다양하게 좀 활성화시킬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 서비스 개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을 그래도 유익 있게 지켜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관평가라는 생소한 제도에 대해서 이처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변협에서 진행하는 법관평가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넘어서 결국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어서 법원의 문턱을 두드리는 국민들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잘 들어주는 좋은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법관평가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그 결과는 좋은 재판을 받는 권리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춘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절대적으로 옳고 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평가와 견제 그리고 성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포커스 경남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